연초 자산운용과 전략은 한 해 자산관리의 기본적인 틀을 잡게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금리와 주식, 부동산 시장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시점일수록 그 중요성은 더 강조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자산관리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볼까 합니다. 백정선 자산관리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제 얘기해볼 게 펀드입니다. 사실 이제 일반인이 펀드 투자에 관심을 두더라도 원금 손실이 이제 두려울 때가 많잖아요. 적합한 투자 방안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의 금리가 1.5%까지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수익을 좀 올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을 좀 작게 보면서 예금 금리보다 좀 알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거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손실 가능성은 적고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채권형 펀드라든지 공모주 펀드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채권형 펀드, 공모주 펀드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이제 채권형 펀드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채권형 펀드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원금 손실은 크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펀드 투자 초보자나 또는 보수적인 투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선택하기에 가장 좋은 펀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채권형 펀드는 주로 국공채, 회사채, 기업보험 그리고 채권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채권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 금리의 등락폭이 크지 않아서 주식형 펀드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가 있고요. 금리 상승의 흐름을 파악한 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올해 얼마나 오를지 미국의 금리가 한 두세 차례 올린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두 차례 올린다고 보면 이거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수익은 보장해주지만 좀 금리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금리는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채권형 펀드와는 다르게 또 금리 상승기에 유리한 펀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되는 그런 시기에는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 가장 먼저 단기 채권 투자를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단기 채권 투자는 아무래도 투자를 해서 회수하는 시기가 좀 빨라지는 그런 찬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MMF를 좀 추천하고 싶은데요. 머니마켓 펀드는 만기 1년 이내에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단기 우량 채권 주로 이제 국공채에 많이 투자하고요. 이건 수십 출금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채권 만기와 펀드 만기를 일치시키는 매칭 펀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이힐드 펀드와 뱅크론 펀드입니다. 하이힐드 펀드는 이제 신용 등급이 다소 낮은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금리가 높고 경기가 호황시에 유리합니다. 실제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값이 떨어지는데 채권값이 떨어지는 것에 인버스로 걸어오는 것이 바로 하이힐드 펀드고요. 그다음에 뱅크론 펀드는 투자 등급이 낮은 기업에 금융회사에서 발행하는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인데요. 투자 등급이 낮기 때문에 변동금리일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기에 유리한 것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고정금리가 되는 것보다는 변동금리가 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뱅크론 펀드로 투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 시에 유리한 펀드로 MMF, 하이힐드 펀드 그리고 뱅크론 펀드 이렇게 이제 단기 채권 투자를 이제 주로 유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 외에 조금 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한 투자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 상황에서 알파 수익률을 조금 더 높여버리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혼합형 펀드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채권 혼합형 펀드는 주식과 채권을 다 투자하는 것인데 주식이 50% 미만이고 채권이 좀 더 높은 비율을 가져가는 것들입니다. 주로 이제 이런 상품 중에는 공모주 펀드와 이제 롱숏 펀드를 좀 추천할 수가 있겠는데요. 공모주 펀드는 주식의 10% 이내에 투자를 하고 채권의 90% 이상을 투자하는데 이 10%는 주로 새로 신규 공모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롱숏 펀드는 주식 종목 상하락 추이에 따라서 공매 전략을 택하는데요.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에 주로 투자를 하고 하락이 예상될 때는 공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이제 롱숏 펀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채권형 펀드를
중에서 해외 채권형 펀드를 좀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채권이나 회사채 등의 한 나라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펀드인데 이런 것은 이제 주로 북미 채권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글로벌 채권 혼합형 펀드는 국내외 그 채권에 투자를 해서 이자 수익을 좀 거두는 데다가 일부 주식에 투자를 통한 그 배당 수익을 동시에 누리는 건데요. 이런 그 글로벌 해외 채권형 펀드는 최근에 그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건 좀 꾸준히 좀 투자 볼 만한 펀드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공모주 펀드를 이제 투자할 때 꼭 챙겨야 할 상황이 있다면 정리 부탁드릴게요. 공모주 펀드는 그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시장의 전체적인 그 상황을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데요. 단순하게 공모주는 무조건 수익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금리 인상이 되거나 뭐 북한의 핵실험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이것도 역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의 위험성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공모주 펀드는 무조건 안전하다. 절대 손해를 안 본다. 이건 착각입니다.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것도 집합 투자 증권이기 때문에 펀드이기 때문에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 공모주 펀드의 수익률은 공모주 내가 투자한 펀드에서 공모주 편입된 것들이 있다. 이게 수익률이 이게 최근에 펀드 갑자기 공모주가 많이 떴다. 15% 30% 떴다 그래서 내 것도 떴을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모주의 편입 비율이 10%에서 15% 이내이기 때문에 그 편입 비율만큼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다. 이걸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18년을 맞이해서 자산관리 전략에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